안녕하세요. 저는 오색중국어라는 중국어 교육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칼라 프로젝트의 대표 이지현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영어권 나라에서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어와 영어는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문법이 왜 이래?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중국어의 경우는 제2 외국어로 제가 처음 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언어입니다. 교재나 학습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았고, 또 입문에서 기초, 중급, 또 고급까지 그 단계별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 제가 몸소 겪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거를 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시간을 가졌던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가르치는 데에서 처음에는 이게 어렵고 나중에 가서 이런 걸 실수하고 라는 부분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과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또 효율적으로 가르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색중국어 아이템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더 확장시켜보자라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에는 4가지 성조와 경성이 있습니다.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데요.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중국어의 의미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각각의 성조 그리고 경성을 저희는 색으로 구분하여 오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오색중국어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또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교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 비해 외국인을 마주쳤을 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환경이 되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어가 제2외국어로서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고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도 저희 나라에서도 높아지고 또 관계도 굉장히 더 밀접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정확한 학습법, 또 좋은 학습법이 없다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법만 파거나 아니면 뭔가 공교육처럼 배우게 되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할 텐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곧바로 말할 수 있게 또 실용적인 말들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중국어가 너무 잘 될 거기 때문에 또는 오색중국어 학습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학생분들을 직접 접해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처음 중국어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빠르게 중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학습자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을 실수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빠르게 파악하고 또 재미없는 부분은 또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었던 것이 저희의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프라인에서 만든 노하우들을 저희가 온라인 컨텐츠로 녹여서 온라인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중국어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컨텐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중국어 언어를 또 잘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내용, 중국의 문화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제 설명하고 소개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 언어에 대한 새로운 어떤 문화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색 중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법인데요. 그 학습법은 바로 성조에 있습니다. 중국어에는 4가지 성조와 경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기호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꼭 이해를 하고 또 암기를 해야만이 음을 구별하고 의미가 변화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색깔과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면 더욱더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직관적으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성은 굉장히 높은 쭉 곧게 뻗은 음이에요. 마. 이 음의 경우 하늘 높이 나는 검정색 까마귀를 연상해 보세요. 마. 일성입니다. 이성은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마. 이성의 경우에는 쑥쑥 자라는 초록 나무를 연상해 보세요. 마. 이렇게요. 삼성은 중국어에서 가장 낮은 음을 찍고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마. 이 성조의 경우에는 휘어져 있는 노랑 바나나를 연상해 보실까요? 마. 노랑색 한자를 가졌으면 삼성입니다. 사성은 뚝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마. 이렇게요. 나무에서 잘 익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연상해 보세요. 마! 이런 발음으로요. 마지막으로는 경성입니다. 경성은 가벼울 경자를 써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돌멩이를 연상하시면서 회색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의 색을 보고 직관적으로 그 한자의 성조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 학습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오색 중국어 학습법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발음 규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자 음에서 중국어 발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규칙인데요. 예를 들면 받침을 없애는 규칙이 있습니다. 1, 6, 7, 8 그리고 출발이라는 단어들의 받침을 모두 없애볼까요? 바로 중국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6, 7, 8 出发 이렇게 해서 모음과 자음에서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들을 바로 중국어로 만들면서 바꿔보면서 중국어 단어를 익히면 그냥 중국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이해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중국어에선 다른 의미로 왜 이렇게 달라졌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오색 중국어 학습법의 가장 큰 그런 경쟁력이자 학습법입니다. 저희 오색 중국어 학습법의 경우 오색 중국어 앱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컨텐츠 영상을 보고 퀴즈도 풀고 또 한자 쓰기 연습도 하실 수 있고요. 한자나 또는 문장을 녹음할 경우 그 녹음한 것을 중국어 선생님, 중국어 전문가 선생님이 각각 성조와 유창성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밀착 지도를 받으면서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또 시각을 키워나가고 넓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이 넓어지면서 나 자신도 변화하게 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 변화하기에
있어서의 가장 처음 단계, 첫 단추가 바로 언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배울 때 외워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한자, 병음, 그리고 성조,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 뜻까지, 그리고 의미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소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와 복잡한 것들을 좀 단순화해서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 컨텐츠 그리고 저희 학습법의 가장 큰 특장점입니다. 이런 특장점을 잘 살려서 저희 학습자들이 중국어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거대한 장벽으로 인해서 너무 어렵다, 막연하다, 나는 절대 못할 언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네? 할 수 있겠다. 재미있네? 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고, 그것을 이제 저희 한국을 넘어서 그 해외 학습자들에게도 이 학습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습자분이 남겨주신 후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오색 중국어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참 좋은 학습법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오색 중국어를 만들 때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잘 전달이 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주최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당시에 이제 갓 사회를 이제 나온 그런 초년생이기도 했고,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창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많은 멘토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인연을 가지게 되어서 투자를 받기도 하였고, 또 따로 좋은 조언도 주시고 또 날카로운 질문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에서 보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서 계속 부족한 게 무엇일까? 우리 회사에서 부족한 게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계속 학습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또 동시에 저희 회사를 생존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급변하는 세상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초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용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 주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요청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계속해서 조언을 달라고도 요청을 드렸었고, 계속 저희 서비스,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디어, 그 생각들을 같이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 논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런 논의를 계속 충분히 하고 또 그런 분들과 주변에 함께 이런 얘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사업화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은
사람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거, 사업화하는 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거, 마켓에서 내놓는 거,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실패를 겪고 이걸 보완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이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보완해서 다시 이제 시도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칼라 프로젝트를 함께 해준 이런 멤버들이 함께 이런 실패 과정들을 같이 겪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중국어라고 했을 때, 이 업체, 여기가 굉장히 잘해, 여기가 굉장히 컨텐츠도 좋고 잘 가르쳐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저희 오색중국어가 그런 곳이 되고 싶습니다.